해봅시다. 네, 앞에는 좀 무겁게 했으니까 뒤는 좀 가볍게 해볼게요. 자, 어쨌든 극한이라는 거는 요렇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좀 되겠고요. 네. 이 극한에도 수많은 유형들이 있으니까 그 유형들을 이제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네요. 네. 한번 살펴를 볼 거고, 한번, 네. 계산이나 이런 걸 좀 해볼 건데, 오늘은 어디까지 나가면 좋을지 좀 감이 안 잡히는데, 잠깐만요.0분의 0꼴이 나가야 되는 거잖아, 결국에는. 예, 좀 나가줘야 되겠네요. 네. 독재를 좀 내긴 내야 되니까. 네, 많이 내진 않을 거야. 미적분은 1은요, 빨리 나가진 않을 예정이에요. 네. 빠르게 나가진 않을 겁니다. 그건 너가 알아서 할 일이죠. 네. 그걸 안 됩니까? 방학인데. 말했지만,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요. 새로운 분들도 있으니까 얘기를 좀 하면요. 여러분들 2학년은요. 고등학교 중에 1학년, 3학년이 있으면요. 좀 크기를 좀 다르게 썼는데 1학년이 제일 쉽고요. 약간 노는 느낌이에요. 1학년 때가. 네. 이때가 진짜 제일 힘들어요. 제일. 그러니까 이번 겨울방학 때 만약에 나는 적당히 놀면서 적당히 유지하면서 적당히 살면서 보내겠다. 그러면 아마 후회하실 거예요. 진짜로 엄청나게 많이 후회하실 겁니다. 왜냐고요? 언제 후회하냐고요? 여러분 미래니까 어차피 미래에 여러분들에게 관심 없잖아요. 대부분 있는 사람만 좋은 대학 가는 것일 거고. 잘 들어보세요. 2학년에 대일증 흐지부지 보내잖아요. 그러면 2학년이 끝났을 때 여러분들 더 심화됐는데 끝났을 때 이미 대학이 결정되어져 있어요. 3학년 때만 좀 열심히 하면 대학 간다는 이제 더 이상 없죠. 거의. 이게 선생님 때는 3학년 때만 열심히 하면 갔어요. 솔직히 말하면 3학년 때만 열심히 했어요. 그 전까지 초1부터 고2 때까지 정말 쉬지 않고 놀았어요. 근데 이건 물론 이제 재능이 있어서라고 보면 되고 쉬지 않고 놀았거든요. 재능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더 쉬지 않고 놀았겠죠. 근데 3학년 딱 되고 나서 성적이 조금 3월달에 안 좋길래 공부를 그냥 좀 열심히 해봐야겠다 하고 이때 열심히 좀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좋은 대학을 가게 됐죠. 뭐 여러분들 기준으로 말하면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뭐 믿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어쩌다 수학 선생님을 하고 있지만 하여튼 의대 안 가고 수학 선생님 하고 있는 걸 하면 믿음이 올까요? 뭐 믿는 건 여러분들 자유니까. 예, 그쵸? 뭐 수능 때 몇 개 안 틀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얼마나 맞았냐가 아니라 몇 개 안 틀렸어요, 실제로. 네. 공부 열심히 하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냐? 그러니까 나 때는 그랬지만 그 다음에 개정된 여러분들 바로 윗단계 애들은요. 걔네들도 2학년이 힘들어요. 근데 걔네는 아직까지도 3학년 때 수능 공부하면은 그나마 좀 뚫을 구멍은 있어요. 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선생님 때는 수능을 한 60% 뽑았어요. 수시 40%? 그러니까 수능으로 갈 구멍이 넓었죠. 대학 가기가 쉬웠죠. 그러니까 3학년 때만 딸깍하면은, 물론 딸깍은 아니지만 1년 내내 열심히 해야 되는 거니까 대학을 잘 갔어요. 근데 여러분들 윗단계는 현재가 수능 20%에 이것도 약간 10%대이긴 한데 넓게 잡아 드릴게요. 수시가 80%거든요. 여러분들 윗단계예요. 여러분들 아니고. 자, 여러분들은요. 순수 수능으로만 대학 가려면 제가 봤을 때 10% 이내인 것 같은데요. 수시 90%고요. 심지어 이제 수능에서도 내신을 본대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 첫 시행이죠, 그쵸?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고등학교 생활 잘 못하면, 내신 못 따면 대학은 갈 일이 영영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대학 갈 거면 이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1번, 자퇴 받고 검정고시를 봐서 내신을 수능 점수로 치환해서 가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수능을 못 보면 역시 또 내신 성적도 엉망진창인 것처럼 취급받을 거니까 대학을 더 못 가겠죠? 그렇죠? 수능을 잘 보는 건 쉬울까요? 어려워요.
네, 추천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실력과 비슷한 고만고만한 애들과 학교에서 경쟁하는 내신을 하세요. 네. 여러분들 뭐 대치동 8학군 애들이랑 내신 경쟁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네. 그죠? 이런 게 있어요. 대공고로 예를 듭시다, 대공고. 송도고는 좀 특수한 학교니까 대공고에서 만약에 1등급 받으면요. 수능은 지금 여러분들 기준, 수능에서는 3등급 따리 정도예요. 2등급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니네 학교에서 경쟁해서 등급 받아서 대학 가시라고요. 2학년 중요한 시기고 열심히 해야 되고요.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1학년 때랑 똑같이 공부한다? 그러니까 1학년 때 공부했던 습관, 난 원래 이렇게 했으니까 가지고 간다? 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정확히는 어떤 습관이냐?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수업할 때 이렇게 해봐 라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게 여러분들이 하던 거랑 반하다면 따라오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이미 이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옛날에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그때 공부 좀 할 걸 이런 후회를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다면 지금 똑같아요. 이 말 안 듣고 하고 싶은 대로 했다. 해놓고 2학년 끝났는데 이미 대학은 안 좋은 대학으로 정해졌다. 이때 3학년 때 많은 변화 일어나지 않거든요. 네, 그때 가서 또 후회할 거예요. 그때 잘할 걸. 그러지 마시고 옆에 애가 후회하는 걸 보면서 나는 그렇게 해서 다행이다라는 마음을 먹는 사람이 돼야죠. 그쵸? 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보면 여러분들은 2학년 때 엄청나게 많은 과목을 학교에서 듣게 될 거고 2학년 때 이제 그 과목들에 대한 등급을 가지고 거의 대학을 갈 거예요. 네. 부탁이니까 정신 좀 차리세요. 네. 숙제 많다고 징징거릴 때가 아니에요. 사실 진짜로. 좀 큰일 났어요 지금. 이번 겨울방학 대충 보내시면 답 없는 거예요. 진짜로.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이번 겨울방학부터 정신 차려서 열심히 보내시잖아요? 열심히. 그래서 2학년 1년을 어찌저찌 잘 맞추잖아요? 그럼 대학 가기 쉬워진다는 뜻이에요. 네. 뭐 좋은 대학을 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는 지금은 안 하겠습니다. 네. 좋은 대학 가면은 좋아요. 가봐서 하는 얘기인데 좋아요. 왜 좋은지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뭐가 좋은 걸까, 얘들아? 뭐 하면 좋은 거야? 돈을 많이 벌면 좋은 거야? 아니면 일은 그게 좋아?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네. 일을 조금 하고 돈을 많이 벌고, 그 다음에 일을 조금 하니까 노는 시간도 많고 이러면 좋은 거야? 그러면 좋은 대학 가야지. 아니면 너네한테 엄청난 끼가 내재돼 있어가지고 유튜브를 뛰던가. 유튜브도 요즘에 망해가고 있잖아. 잘 안 되고 있잖아. 뭐 할 건데? 뭐 노래를 잘해? 가수를 하면 되고. 얼굴이 잘생겼어? 예뻐? 그러면 연예인 하면 되는데, 솔직히 이제 대충 알잖아. 뭐 할 건데? 근데, 봐봐. 얼굴 뭐 잘생겼네, 노래 잘하네, 뭐 등등 여러 가지는 태어나자마자 결정되는 건데, 이건 있잖아. 1년만 딸깍 열심히 하면, 인생이 핀데, 얘들아. 우리나라 그런 사회라고. 너네한텐 좋은 거지. 이해했어? 응? 그러니까 좀 정신 차려보는 게 어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걸 해야 될 거 아니야. 좀 뭐 또 비하 발언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배달을 시켜 먹는 사람이 돼야지 배달하는 사람이 되는 건 좀 그렇잖아. 지금은. 뭐 가족 지인 중에 배달하시는 분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요. 근데 어쨌든 결론은 시켜 먹는 사람과 배달하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 뭐가 되고 싶은데. 너네는 아직 바뀔 수 있는 단계잖아. 나중에 가서 니네가 어쩔 수 없이 현생을 열심히 살았는데도 어쩔 수 없이 힘든 일을 해야 된다면 그건 열심히 하길 바랄게. 근데 지금은 그걸 바꿀 수 있는 시기잖아. 아주 드라마틱하게. 정말로.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봐봐, 얘들아. 무거운 얘기를 또 하게 돼서 미안하다. 시작부터. 이번에 좀 가볍게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 오늘 미적분 시간이 약간 상태들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좀 정신을 차려보시길 바라고요. 이 중에 여기 10명 좀 넘는 친구 중에 한두 명 정도는 이 얘기 듣고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결국 또 잘 사는 사람들이 상위 5% 이내라 하면은 10%라고 할게요. 10%.
10%라면 10명 중 1명만 좀 잘 사는 거잖아요. 나머지는 힘들고요. 10명 중 1명이 니네가 됐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든 되겠지만. 아시겠죠? 네. 아무 생각 없이 지내도 행복할 수 있지만, 방금 전에 얘기한 뭐 아까 내가 돈 많이 버는 게 좋은 거냐 했더니 맞다고 한 사람이 누구야? 민혁이야? 아, 예. 그럼 민혁이는 정신 차려야죠. 네. 네. 여튼 그렇습니다. 네. 가볼까요? 일단 수렴과 발산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할게요. 이 용어는 사실 아까 배운 겁니다. 수렴한다 라는 얘기는 극한값이 존재한다고요. 자, 보세요.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무슨 의미예요?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네, 둘 다 있으면서 똑같다라는 뜻이겠죠. 그럼 발산은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건데요. 네, 존재하지 않는 건데요. 이거는 뭐 아까 x분의 1 같은 경우 x가 0으로 가면은 무한대로 뻗죠. 그쵸? 이것도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기에는 아니 쌤 어쨌든 값이 있긴 있잖아요. 아주 큰 값이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정의할 수 없는 건 정확한 값으로 정의할 수 없는 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이해했죠? 아니면 이런 것도 존재하지 않는 거죠. 아까 그림 그린 것 중에서 좌랑 우가 있어. 야, 우극한 2야. 좌극한 0이야. 우리 치역 보는 거야. 극한값은. 우극한 2야. 치역이. 2에 가까워져. 좌극한 0이야. 0에 가까워져. 하지만 둘이 다르면 역시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둘 중에 누구 하나를 딱 찝을 수가 없으니까요. 이해하셨죠? 이 모든 걸 다 발산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내용 중에서 극한이 좀 약간 정리가 되고 나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지금 배울 거는 약간 이제 0분의 0꼴, 뭐 0 곱하기 무한대꼴 이런 걸 좀 배워보게 될 거예요. 지금부터 0분의 0꼴과 그 다음에 0 곱하기 무한대꼴, 꼴이라고 하면 되거든요. 꼴. 그 다음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요 세 가지를 오늘 좀 배우고 제가 예제를 풀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극한 문제 이제 앞에는 개념을 배웠다면은 그 개념을 바탕으로 얘네 유형들을 풀어내는 게 여러분들의 역할이거든요. 0분의 0꼴은 무엇이냐면 아까 했던 거예요. 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 같은 경우입니다. 자, 여러분들 x가 1로 가까이 가면 0으로 가까이 가고 얘도 0으로 가까이 가죠. 0분의 0꼴인 거예요. 이런 게. 이해하셨죠? 근데 들어보세요. 0분의 0꼴을 하기 전에 지금부터 얘가 제일 중요하니까 얘 먼저 하는 건데 지금부터 분모가 0일 때에 대한 걸 고찰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니까 역시 또 쓰시길 바라고요. 네, 쓰고 나서 기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해하셨죠? 분모가 0일 때 한번 고찰해 볼게요. 사실 여러분들은 분모가 0일 때를 오늘 차라리 이런 케이스를 처음 봤지 분모가 0이 되는 경우가 있는 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유리함수 때 봤거든요. 그러니까 x-1분의 1이라는 함수가 있다 치면은 분모가 0이 될 때가 있었죠. 근데 이 함수를 그려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걸 알 수 있죠. 1 기준으로 이제 이렇게 그려진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점근선이 그려지게 되고 1에서 점근선이 그려지게 되고 분모가 0 되는데 봐봐. x는 1에서 분모가 0이잖아. 그러니까 점근선이 그려지게 되고 치솟고 치내리는 그림이 그려진다는 걸 알고 계시죠? 만약에 이걸 이제 좀 바꿔서 예를 들어 또 y는 x제곱분의 1 이런 게 있다 치면은 얘는 아마 x는 0에서 점근선일 건데 얘는 치솟기만 하는 그림이 그려지기도 합니다. 자, 이 그림 케이스를 잠깐 볼게요. 자, 이 그림이 그러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제곱분의 1 미녀가 극한값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림 봐봐. 왜 없어? 좌랑 우랑 어차피 똑같아도 측정할 수가 없어요. 아, 맞아요. 정확해요. 네, 그러니까 좌도 무한대로 가고 우도 무한대로 가니까 똑같은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 둘 다 애초에 좌도 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의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거죠. 네, 없는 거예요. 네, 민혁이 웃어. 왜 안 웃어? 기분 좋으면 웃어야지요. 네,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도 어쨌든 잘 들어보세요. 그럼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아, 쌤, 분모가 0이 되는 케이스 중에는
이렇게 점근선 생기면서 치솟거나 치내리는 그림들이 있겠군요. 우리 지금 그래프 봐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극한을 구하려면. 아, 이런 그림이 있겠군요. 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쌤, 얘는 분모가 0이 되는데, 얘는 x는 1에서 치솟고 치내리지 않고, 1에서 뻥 뚫리기만 했잖아요. 라고 이제 말을 한다면, 어떨 때는 뚫리고, 어떨 때는 이렇게 점근선과 이런 그림이 그려질까요? 를 궁금해 해야 되겠죠. 네, 이 둘의 차이는 뭐야? 둘의 차이 뭐야? 저요? 아무나 대답해야지. 약분이 예, 약분입니다, 약분. 약분이 되냐, 안 되냐의 차이입니다. 봐봐요. 정확히 누가 약분돼야 돼요? 분모가 0이 되는 애가요. 필기해야죠? 그러니까 분모가 0이 되는 애가, 분모가 0이 되는 이 식이, 분모 0 만들어주는 식이 온전히 약분되느냐, 안 되느냐 차이로 그림이 바뀝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예를 들어 이제 이 문제를 그려보면 이래요. 이 문제는요, 약분되는 거 먼저 하면 이제 저거 같은 경우, 아까도 했던 거 해봅시다. x-2분의 x제곱에 x에 x-2가 있다고 치면은, 자, 분모가 0 되는 친구들이 모조리 약분이 됐죠? 그러면은 이 그림이 그려지면서, 하지만 분모 0 되는 부분은 뻥 뚫리는 걸로만 남게 될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게 약분되는 경우예요. 분자는 아무 상관없어요. 분자가 x 0 집어넣는 거 어쩔 거야? 아무 상관없어요. 분모 0 되는 것만 약분 다 되면 돼요. 이해했죠? 근데 약분이 안 되는 케이스 하나만 그려볼게요. 제가 예를 들어 x-2인데 위에를 x 플러스 3에 x-2라고만 해볼게요. 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그린 거냐면 x-2는 약분이 됐는데 분모 0 되는 것 중에 얘는 약분이 안 됐어요. 들어보세요. 그럼 일단 이 함수가 그려질 겁니다. 이 함수를 그려볼게요. 이 함수를 그리면 x는 0에서 점근선이 이제 0과 1이죠? 0과 1이고 그 다음에 아무거나 집어넣어보자. 1,4 지나니까 이런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x분의 x 플러스 3은 유리함수니까 그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그림이 그려져요. 이게 점근선 1이거든요. 0과 1이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약분이 안 됐으니까 x는 0에서 치솟고 치내리죠. 하지만 분모가 0이었던 x-2 같은 경우는 약분은 됐으니까 x는 이 지점에서 뚫려 있어야 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x는 2는 뚫려야죠. 원래는 봐봐요. 그럼 보세요. 아니 쌤, 그래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약분이 안 된 분모 중에 0 되는 것 중에 약분이 안 된 x는 점근선에 치솟고 치내리는 거 알겠습니다. 그리고 약분이 된 분모 x-2 같은 경우는 어쨌든 2 넣으면 분모 0 되는 건 또 문제가 생기니까 2에선 뻥 뚫어 놓겠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요? 근데 보세요. 그러면 하나 더 그려볼까요? 이런 건 어떻게 그릴까요? 이런 건 여러분이 잘 모르겠지만 한번 해봅시다. 분모 0 되는 게 두 개 있는데 둘 다 약분이 안 됩니다. 이런 그림 한번 그려놨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알았죠? 지울 건데 네, 해놓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는 그럼 어떻게 그려질까? 얘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으면 돼요. 어쨌든 x는 1과 어쨌든 x는 2는 점근선이겠구나. 이 언저리에서 치솟거나 치내리거나 이걸 하겠구나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언저리에선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분모가 0 되는 게 약분이 안 됐어요? 이 자식들은 무조건 점근선이에요, 일단. 그 주변에 치솟고 치내리고 할 겁니다. 실제로 그림을 그리시면 이 친구는 그림이 아마도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아마도요. 어쨌든 x는 1에서 치솟고 치내리는 짓을 하고 있고요. 2에서도 역시 그 짓을 하고 있죠. 점근선이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분모 0 되는데 봐봐. 고등수학 미적분 1, 2에서 이거는 그냥 국룰이야. 무조건 하는 거야. 무조건. 이걸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이 차이가 1, 2등 너네는 이제 1등급이냐 2, 3, 4, 5등급이냐 차이야. 알았어? 이전에는 1, 2등급과 3, 4, 5, 6, 7, 8, 9등급이었는데 너네 이제 1, 2등급 합쳤으니까 되었어? 그러니까 분모 0일 때가 약분될 때는 뻥 뚫리는 식으로, 약분이 안 될 때는 점근선 생기고 치솟고 치내린다를 알고 있는 거 모르는 게 차이가 커.
야,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모르는 애들이 진짜 수두룩해. 그리고 사실 선생님이 이제 뭐 공부 놀아도 이제 한다 했잖아. 놀아도 공부 잘했다 했잖아. 나는 그냥 고등학교 때 내가 스스로 저걸 그냥 깨달은 거라서. 너네가 그 정도 되면 놀아도 돼. 너네 1등급 10%나 주잖아. 그치? 얼마나 좋냐. 그치? 물론 그 1등급이 쉽지 않았겠지만 이번에 열심히 해보시죠. 네.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개 쉬우니까 외우세요. 분모 0 되는 곳이 있을 땐 약분이 되냐 안 되냐 따질 거고, 약분이 되면 뻥 뚫릴 거고, 안 되면 네, 치솟거나 치내리거나. 그럼 당연하게도 약분이 되는 아이들은 보세요. 리미트 x가 2로 간다 했을 때라도 어쨌든 극한값은 있겠죠. 하지만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얘한테 리미트 x는 2로 갈 때를 박아버리면 약분이 안 된 경우는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서 그러니까 분모가 0 되는 상황이 있어. 근데 극한값이 존재 안 돼. 그럼 뭐 하라는 거야? 약분을 해버리라는 얘기인 거지. 약분이 돼야만 이런 그림으로서 극한값이 있다는 얘기가 될 거니까. 약분이 안 되면 어때? 죽었다 깨어나도 극한값이 없습니다. 이해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거든요. 별로 어렵진 않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겠어요. 진짜 그냥 수투 한번 배웠다는 수많은 중딩들이 있는데 그 이제 선행하는 애들, 걔네 왔을 때 이거 한번 딱 물어보면은 바로 답이 나와. 저거 아느냐 모르느냐, 아니면 알아는 듣느냐 못 알아듣느냐로 답이 나와. 그냥.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너네 주변에서 아무리 수투를 선행하고 온 애들이 있다, 미적분 오늘 하고 온 애들이 있다 해도 쫄지 말라는 거야. 걔네한테 이거 물어봤는데 모르잖아? 다 허수야, 허수. 의미가 없는 거야, 걔네는. 그니까.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이제부터 의미 있는 사람이 되면 돼요. 알았죠? 네. 분모 0일 때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자, 이제 보세요. 그럼 0분의 0꼴은 무슨 때를 의미할까요? 요인은 값이 0일 때. 아니죠. 약분이 될 때만을 의미하겠죠. 왜냐하면 보세요. 아까도 보세요. 자, 이 친구 잠깐 볼까요? 그러니까 x가 1로 갈 때 분모가 0이 된다는 건, 분자도 1로 갈 때 0이 된다는 건 둘 다 누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약분이 된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근데 보세요. 아까 했던 거 봅시다. 아까 했던 거. 자, 이 친구는 보세요. 자, x가 2로 갈 때 분모는 0이지만 분자는 0이 됩니까? 안 돼요. 왜 0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값이 안 나오니까. x-2가 없다는 뜻이겠죠. x-2가 없으니까 2를 넣었을 때 0이 안 나오는 거겠죠. 그쵸? 만약에 얘가 0이 x-2가 있었다면 약분도 되는 것과 동시에 얘도 0, 얘도 0이 됐으니까 이 꼴이 됐겠죠. 그쵸? 들어보세요. 우리가 배우는 0분의 0꼴은 결국 분모가 0이 되는 순간이 있겠지만 약분이 되는 과정이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죠. 이해하셨어요? 아래 분모가 아예 사라지는. 뭔 소리야. 분자도 0이잖아. 갑자기 멍청이가 됐어 또 갑자기. 오늘 쓸 모든 머리 에너지 다 써버린 거야, 아까 대답할 때? 아니, 뭐야, 이거. 타이레놀 하나의 그 빨이 지금 그거 두 문제로 끝난 거야, 미녀가? 정신 차리세요. 그래서 0분의 0꼴은 약분이 되는 꼴일 거다. 약분을 하고 나서 그래프를 그려서 답을 맞춰보자. 라는 느낌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쵸? 문제 좀 이따 풀어볼 거고. 자, 0 곱하기 무한대꼴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것도 쓰시고, 이것도 필기 쭉 하시면 돼요. 0 곱하기 무한대꼴입니다. 아유, 유나 힘내라. 야, 그래도 내가 진짜 송도고 애들 좀 맞춰주려고 정말 수업 두 개 분배해 놓은 거야. 오늘 수업 3개 있었으면 진짜 죽어났어. 저기 주연이는 오늘 3개 들어야 돼. 학교에도 확통도에서 2학년 때. 네. 아니야, 그건 끔찍한 게 아니야. 주연이 학교는 문과 애들도 기하를 시킨대. 거의 송도고급이긴 한데 송도고가 더 문제야. 그래도 무조건 원투 같이 하는 건 진짜 말이 안 돼. 기하는 할 수 있어. 근데 저 학교가 좀 그래. 주연아, 너네 학교 이과가 더 많아? 더 많아? 쟤네 학교도 좀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이과가 더 많으면 학교에서 이과생들 잘 되게 하려고 문과 애들 기하에 넣어서 표본 많이 늘려서 깔아주란 얘기가 밖에 더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좋게 좋게 생각하자. 아니라고 생각하자. 송도가 옛날에 했던 짓거리들이야, 이게 다. 너네한테 지금은 이제 다른 방식으로 괴롭히고 있지만. 자, 볼게요. 송도고 옛날에 그래서 문과애들도 과학을 한 개는 듣게 했어요. 예, 과학 좀 깔아줘야 되니까. 네. 진짜. 자, 가보겠습니다. 이번엔 0 곱하기 무한대꼴입니다. 0 곱하기 무한대꼴. 여러분, 0하고 무한대를 곱하면은 얼마가 나올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좋아요.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대개는 0이 무적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래서 0이 나와야 정상이 아닐까요 싶지만 0 곱하기 무한대꼴은 0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상수가 나올 수도 있고요. 무한대가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얘가 나올 수도 있고요. 얘가 나올 수도 있고요. 이게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상식으로는 어떠한 숫자든 간에 0 곱하면은 무조건 0이 나와야 되겠지만 자, 얘는 숫자가 아니에요. 네, 0과 파워가 거의 비슷한 친구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이해하셨어요? 이제 이거를 이제 이해시키는 것도 예시를 보여드릴 거니까 예시 보시면 되거든요. 자, 볼래요? 예를 들어 봅시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 이거 먼저 해야 되겠다.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 아까 뭐 나온다 했지? 0 나와. 그래프 그려보면 0 나오지? 근데 이거를 그래프로 봐도 되는데 숫자로도 봐보자. 숫자로 보자. 자, x에 10 집어넣으면 10분의 1이니까 0.1이지. 100 점점 크게 집어넣을게. 100 집어넣으면 0.01이지. 1000은 0.001이지. 한 100만쯤 집어넣으면 100만 분의 1은 0.0000001이야. 한 1억쯤 집어넣으면 100억쯤 집어넣을까? 0.0000000 8개, 9개, 1이야. 그치? 봐봐. x에 점점점 큰 수를 집어넣었더니 숫자가 어디에 가까워져? 0에 가까워져. 그래서 잘 들어봐. 무한대분의 아무 상수나 0이야. 가까워지는 건. 엄청 큰 수분의 상수 올리면 0이야, 0. 어차피 0. 얼마로 갈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봐봐. 이거 알고 있어야 돼? 그치? 그럼 반대로 보자.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1은 얼마냐? 이건 무한대야. 그림을 그려보니까 플러스로만 할게, 0 플러스. 그림을 그려보니까 0에서 우극한 무한대가 나와. 근데 이것도 무슨 얘기냐? 무슨 얘기냐? 잘 들어봐. x에다가 점점 작은 애를 집어넣어 볼게. x에 만약에 내가 0.1을 넣었어. 0.1분의 1은 10이야. 0.0001을 넣었어. 걔분의 1은 1000이야. 0에 가깝게 넣는 거지. x에 0.0001을 넣으면 1, 000 나오겠지? 엄청 커지겠지? 그러니까 0분의 1은 무한대에 가까워지겠죠? 대충 편의상 쓰는 거예요. 0. 얼마분의 1이겠지만, 알았죠? 이해했죠? 무한대에 가까워지겠죠? 네, 이런 거는 상식으로 알고 계시는데 이제 한번 봅시다. 아니 0 곱하기 무한대가 무슨 뜻이냐? 이런 거예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x분의 1 곱하기 x라고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x가 무한대로 가면 얘는 0으로 가까워지고요. 얘는 무한대겠죠. 그쵸? 이런 꼴입니다. 그쵸? 근데 얘 얼마예요? 1이네요? 0이 안 나오네요? 자, 하나 더 해볼까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분의 1 곱하기 x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전히 무한대 분의 1이니까 얘는 0으로 갈 거고요. 무한대니까 얘 무한대니까 0 곱하기 무한대꼴 맞아요. 근데 얘 뭐 나오냐면 계산을 해보면 여긴 x분의 1밖에 없는 거죠. 무한대로 가면 얼마죠? 0 나오네요. 이번엔 1이 아니라 0 나왔네요. 자, 이번엔요. 다시 한번 얘가 x분의 1 곱하기 x제곱이라 할게요. 얘 무한대로 가면 얘는 0이고요. 무한대의 제곱 무한대겠죠, 뭐. 그쵸? 네, 무한대 제곱이라 안 씁니다. 그냥 무한대, 아주 큰 거. 역시 뭐 0 곱하기 무한대 꼴인데 얘는 뭐 나오냐면 약분되고 나면 x만 남았으니까 얘는 무한대가 나왔네요. 다 나오죠, 세 개가? 무슨 얘기냐? 자, 0 곱하기 무한대는 둘 중에 파워가 센 아이가 센 친구로 나오게 됩니다. 네, 파워가 센 친구가 나와요.
즉 차수가 더 센 애가 나온다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봐봐요. 얘처럼 차수가 1차 똑같아요? 1차 똑같아요? 그럼 상수가 나와요. 얘 볼까요? 얘는 0 되는 애보다 무한대 나오는 애가 더 파워가 세죠? 그러니까 무한대가 나왔어요. 자, 반대로 자, 얘는 0이 될 거고 얘는 무한대가 될 건데 이번엔 0이 되는 애가 더 세죠, 차수가. 그쵸? 이러면 0이 나오죠. 계산해보면. 그쵸? 그러니까 집중하셔야 될 건 이거 꽤 많은 친구들이 고등학교 2학년 돼서도 헷갈리는데 0 곱하기 무한대는 힘이 센 애가 이깁니다. 힘은 곧 뭐다? 차수예요. 아시겠어요? 차수가 똑같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상수가 나올 겁니다. 네, 뭐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죠? 그쵸? 0 곱하기 무한대꼴이 두 번째 중요해서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문제를 풀면서 좀 적용할 거라서 이제부터 문제 좀 들어갈게요. 이게 수트가 극한 부분이 좀 중요한 게 많아요. 네. 차라리 미분할 때가 더 쉬워요. 미분할 때가. 네. 잘 들었어야 되는 내용일 겁니다. 자. 방학 때는 커피를 마셔야 되나? 좀 힘드네. 일단은요, 그 A단계는 숙제이니까 이제 해오시면 되겠고, 그거 말고 34번부터 제가 이제 그 유형 1번부터 대표 유형을 풀어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낼 거예요. 합성함수의 극한이 어디 있니 지금? 합성함수의 극한 지금 여기 없나? 뒤에 있나? 보라색으로 있나? 아, 보라색으로 있어요? 좋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유형 1번부터 쭉 하고 유형 4번은 건너뛰고 5번, 6번, 7번 8번 정도까지 하면 되겠어요. 무한대분의 7번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유형 1번부터 하겠습니다. 34번이에요. 네, 푸는 거 잘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얘가 지금 값을 다 구하라고 나와 있는 거니까 제가 구하긴 구할 건데 여러분도 스스로 하려면 할 수는 있겠죠? 네, 근데 일단은 하는 걸 보시고 보시고 하는 걸 좀 추천드릴게요.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1번인데 존재하지 않는 걸 골라달라고 했군요. 자, 0에서의 우극한은 1번이 물어봤어요. 0에서의 우극한은 y값이 0에 가까워지네요. 있죠. 자, 4에서의 우극한이요. 4에서의 우극한 있습니다. 얼마예요? 1로 가까워지네요. 자, 5에서의 좌극한이요. 5에서의 좌극한 4로 가까워집니다. 네, 2는 아무 기호가 없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그럼 둘 다 보라는 거죠. 자, 2에서의 우와 좌를 봤더니 우는 0, 좌는 마삼으로 존재하지만 같지 않으므로 둘이 같지 않으므로 4번이 틀렸네요. 그쵸? 5번은요. 3에서는요. 쌤 3이 뻥 뚫렸는데요. 어쩌라고요? 3의 왼쪽 가까워지면은 2로 가까워지고 3의 오른쪽도 2로 가까워집니다. 이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되었죠? 위에 떠있는 4는 아무 상관이 없죠? 그냥 3으로 가까이 갈 때 가까이 가는 값만 보시면 됩니다. 5번은 2가 나왔어야 돼요. 자, 넘어갈게요. 여러분, 옆에 38번 잠깐 보시면 많은 그 식들이 있죠. 그쵸? 이 식들 싹 다 뭐 해야 돼요? 그리셔야 돼요. 네, 그리셔야 돼요. 알았어? 네. 39번 하겠습니다. 자, 리미트, 그래프를 먼저 그려야 되겠군요. 그래프 그리고 나서 할게요. 네. 좀 힘드시겠지만 문제 풀어드리는 걸 좀 잘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빡센 고등학교 2학년의 세계에 온 걸 다시 한번 이제 환영하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게 영 힘들다. 나 이거 좀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해내시면 됩니다. 같이 할 거니까 좀만 힘내보세요. 이 정도면 그나마 라이트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RPM으로 하잖아요, 그래도. 네. 제가 요구하는 게 빡세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요구하는 정도는 1등급 받을 수 있는 정도다.
1등급이 쉽게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 네, 이 정도는 하면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먼저 마이너스 1에 왼쪽 물어보니까 마일의 왼쪽은 3이군요. 3에 가까워지네요. 자, 0의 오른쪽은 0이군요. 예, 0입니다. 자, 1에서는 좌우를 보는 거니까 1의 좌나 우나 y 값은 3으로 가까워지는군요. 정답은 6입니다. 되게 쉽죠? 네. 43번 해보겠습니다. 자, 리미트 x가 5일 때 f의 x-5는 3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리미트 x가 0일 때 2 빼기 fx 분의 1 플러스 4배의 fx가 어떻게 될 거니를 물어봤어요. 근데 솔직히 생각하면 우리 입장에서 보세요. 여기 이거 치환하라고 되어 있긴 한데 치환 안 해도 되는 게, 자, x에 5보다 좀 큰 애를 넣어 볼게요. 먼저. 그럼 f에 0보다 좀 큰 애가 나오겠죠. 5보다 좀 큰 애 넣으면 5.001에서 5를 빼면 0.0 맞죠? 5보다 좀 작은 애를 넣으면 5를 빼면 0보다 좀 작은 애가 나올 거예요. 이 말인 즉슨 얘는 0에서의 우극한, 0에서의 좌극한, 걔네 둘이 똑같이 3으로 나왔나 봐요. 그러니까 3이 나온 거죠. 결론적으로 이 위에 있는 애는 5에서의 우좌를 넣어보니까 F 입장에선 0에서의 우좌를 보는 거였어요. 그쵸? 자, 이제 우리는 마침 0에서의 우좌를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0에서의 극한값을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요? x 0으로 갔을 때 0 집어넣으면 맞죠? 그거 얼마라고요? 0에서의 극한값 얼마라고요? 3이요, 3. 민혁이 정신 못 차리는데? 그냥 결론은 그냥 얘네가 3이 나올 거야. 3 대입하면 돼. 이런 얘기라서 마이너스 1분의 13이 되니까 13이 정답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문제를 그래도 치환을 배우긴 배워야 되니까 잠깐만 하겠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자, 들어보세요. 언제 치환을 하느냐? F 함수 내부가 조금 복잡해졌을 때예요. 그러니까 F 함수의 내부가 딱 fx면은 치환 안 해도 돼요. 근데 내부가 이렇게 x-5 이런 식으로 x에서 뭔가 변형되어져 있다면 치환합니다. 어떻게 해요? x-5를 내가 t라고 치환하면 일단 여기는 ft가 됐죠. 자, 근데 우리는 t가 어디로 가는지 궁금해야 되므로 여기에 x가 5로 갈 때를 쓰는 것은 안 되고, x가 지금 t 플러스 5니까 t 플러스 5가 5로 갈 때라고 써주는 게 맞긴 해요. 잘 들어보세요. t 플러스 5가 5로 갈 때인데 이 화살표는요, 약간 등호처럼 넘나들 수 있으니까요, 5를 넘길게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t가 0으로 갈 때가 되겠죠? 그쵸? 네, 이럴 때 얼마 나온다고요? 3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안에 있는 친구를 통째로 t라고 치환해서 문제를 진행하는데 이 밑에 있는 여기 부분도 t에 대해 써주면 된다는 거죠. 자,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이제 이런 소리 하면 답답한 거예요. 아니 쌤, 그러니까 t가 0으로 갈 때 ft가 3인 건 알겠는데 왜 x가 0으로 갈 때 fx도 3이죠? 이런 얘기 하면 답답한 거예요.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의역은 봐봐요. F라는 상자 안에 집어넣은 이 정의역 문자 T는요, 언제든 다른 걸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그 문자는 내 맘대로 설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어쨌든 이 F라는 상자는 정의역이 0으로 가까이 가면 치역이 3 나온다는 상자입니다. 이해하셨죠? 네. 넘어갈게요. 46번은 패스한다 했죠? 52번 할게요. 그럼 아래 있는 문제를 그럼요. 그 유형은 패스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형 4번은 이번엔 안 합니다.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네. 아예 빼는 게 아니고요. 하긴 할 건데, 오늘, 그러니까 안 하고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네, 극한이 원래 어려운 게 많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리미트 들어보세요.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 2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가 있고요. 자, 위에는 x 세제곱 플러스 8이 있습니다. 얘가 얼마 나오는지 물어봤어요. 처음부터 좀 마음에 안 드는 문제가 나왔는데 그래도 그냥 할게요. 자, 먼저 여러분들 해봐야 될 건 이거예요. 혹시 분모가 0이 되는 부분이 있을까? 정확히는 이거예요. 분모가 있을까가 아니에요. 마이너스 2일 때 하필이면 0이 될까가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이거 좀 이따 제가 그려드릴게요. 이 함수 보세요. 마이너스 1을 넣어봤더니 0이 되네요. 그쵸? 아마 이 아이가 인수분해가 될 것 같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것 같죠? 그쵸? 자, 위에 있는 친구는 아마도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었고요. 따라서 우리는 분모가 0으로 갈 때인 x가 -2로 갈 때 이때는 약분이 되었고 남은 애가 얘라서 얘를 그리면 되겠어요. 근데 집중해 보세요. 자, 이 아이는 어떻게 그려질 거냐? 그러니까 이런 걸 대충 상상해 보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그려질까? 도저히 그릴 재간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미적분 2를 안 배웠기 때문에 얘는 못 그린단 말이에요. 하지만 아까 알려드린 대로 해볼게요. 일단 이 친구는, 그러니까 얘는 약분 될 거니까 얘만 실제로 남은 거죠. 그쵸? 얘를 그려볼 건데 분모 0 되는 게 있죠? 점근선 때리세요. 그냥 때리세요. 네.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모르겠죠? 대충 그리세요. 대충. 나머지 부분 몰라. 네, 그러시나 보다. 몰라 이렇게 그리면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간과하면 안 되는 건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마이너스 2에선 뻥 뚫려 있어야 돼요. 마이너스 2 약분대 부분 뚫려 있어야 돼요. 아무렇게나 그리셔도 되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들어보세요. 점근선 제외하고 나머지는요, 그냥 어쨌든 다 이어져 있게 그리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점근선에서 치솟고 치내리는 것만 맞춰주고요. 심지어 저 이거 대충 그린 거라서 이렇게 치솟고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림이.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려질지. 하지만 아무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2분의 1 제외한 나머지는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명심하셔야 된다고요. 한번 필기하셔야죠.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애를 만났어. 얘를 그릴 거야. 분모가 0 되는 게 아직 있어. 약분이 안 됐어. 얘는 점근선이야. 나머지는 일단 이어져 있을 거야. 어떻게 그려질지 모르겠어. 좀 머리를 쓰면 봐봐. 머리를 쓰면 이런 건 있어. 내가 여기 왜 위로 그린 줄 알아? 왜 그린 줄 알아? x에 무한대를 넣으면 제곱이 차수가 더 세지. 1차보다. 그럼 무한대로 올라가겠지. 라서 그냥 이렇게 그려본 거야. 이해했어? 나름의 근거가 있게 그린 거라고. 알겠어? 그냥 대충 그려본 거야. 대충.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어쨌든 이어져 있으면 돼. 대신에 앞에 있던 분모 0 되는 거 약분된 거 있지. 거기 뚫어놓는 건 잊지 말아야지. 근데 봐라.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 이 수많은 봐봐. 이 아이가 수많은 지점에서 극한값을 가질 수 있지만 하필이면 여기서를 물어보고 있잖아. 맞잖아. 물어보고 있잖아. 근데 너네 봐봐. 아까 이걸로 예를 들어보자. 그러니까 이렇게 제대로 배워야 되는 거야. 아까 얘로 예를 들어볼게.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이거 할 때 이거 약분하면은 x 플러스 1 그려지잖아. 그리고 1에서 뻥 뚫리잖아. 뚫려 있잖아. 근데 너네 1에서의 값 어디로 가까워지는지 어디로 가까워져 이거? 이거 어떻게 알아? 들어봐. 2인 거 어떻게 알았어 여기 y값? 원래 x 플러스 1에다가 1 대입하면 2 지나는 거 알았기 때문이잖아. 그치?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너네가 이 친구를 그릴 수는 없지만 그쵸? 이 친구 그릴 수는 없지만 이 친구가 원래는 이렇게 이어져 있었을 거잖아. 마이너스 2에서도 얘가 없었다면? 그치? 그렇다면 마이너스 2에서의 y값 궁금하잖아 지금. 그치? 마이너스 2 여기 대입하면 된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5분의 대입하면 얼마니 이거? 10이 아니야? 네. 원래 이 값은 마이너스 5분의 10이었나 봐. 근데 여기가 뻥 뚫려 있지만 어쨌든 마이너스 5분의 12로는 가까이 갈 거야. 그치? 뚫려 있지만 마이너스 5분의 11은 가까이 갈 거야.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는 거예요. 봐봐요. 알려드린 이 사고 과정 있죠? 뭐 되도 않는 그림 그리면서 뭐 하는 거. 너네가 중요한 건 뭐예요? 점근선과 뻥 뚫리는 것만 신경 쓰고 나머지는 싹 다 연속으로 그려준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만 인지한다면 이렇게 문제를 해결한다면 여기 부분은 킬러 문제가 나와도 맞아요. 이제. 이해하셨어요? 좀 반대로 얘기해볼까? 이런 사고방식 장착하지 않으면 일단 킬러 문제는 절대 못 풀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킬러 문제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학교에서
모르겠다. 대광고가 한 번씩 어렵게 내니까. 기말은 좀 더 쉬웠지? 중간이 어려웠고, 중간이 1컷 몇 점이었어? 확정 났어? 쌤이 안 얘기해준다. 하는 거요. 그래요. 네. 그랬다 합니다. 송도고 1컷 94점이랑 대비되죠? 네, 어쨌든. 네. 송도고보다 어려웠어. 실제로. 시험은. 네. 여러분들 보세요. 네. 이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또 문제 풀어볼게요. 예, 56번입니다. x가 2로 갈 때 x-2분의 어차피 우리 유형 2개 남았어요. 좀만 힘내세요. 알았죠? 오늘 7번까지만 한다 했잖아요. 예, 유형 6번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도전을 해야 됩니까? 얘를 그려보겠다라는 도전을 하긴 해야 됩니다. 근데 못 그리죠. 지금 이 상태로. 심지어 분모 0으로 가는데 이 자식이 약분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들어보세요. 자, 어쨌든 루트가 이렇게 섞여 나오면 우리는 유리화를 할 건데요. 야, 해줄 게 많네. 유리화도 이제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습니다. 네. 유리화는 언제 하는 건지 알려드릴게요. 집중하세요. 유리화는 언제 하는 거냐면, x가 1로 가죠. 이 가는 걸 그냥 대입해 봤더니, 결론이 0이 나온다? 결론이 0이 나오면 유리화 하는 겁니다. 0 제외 이상한 문자 같은 거 나오거나 0 안 나온다? 그럼 유리화 안 하는 거예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면 답이 없어져요. 그럼 보세요. 2를 넣어봤더니 0이 됐죠? 그쵸? 위에가 0이 됐죠? 전체가 0이 됐죠? 전체가 0이 됐죠? 그럼 유리화 하는 겁니다. 유리화 해볼게요.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위아래에 유리화 하는 애를 곱해주면 되죠? x제곱 플러스 5 더하기 3을 위아래에 곱해줄 거예요. 얘는 바로 합차 적용해서 제곱 빼기 제곱 쓸게요. 알았죠? 제곱 빼기 제곱 써버렸어요. 바로. 됐죠? 자, 그럼 이게 이렇게 나왔죠? 약분이 되는 게 보이네요. 그쵸? 이것만 남았죠? 약분이 됐죠? 그쵸? 자, 그럼 우리 이제 이 남은 걸 그려야 되죠? 자, 이 자식이요? 그릴 수가 없긴 해요. 근데 들어보세요. 이 자식이 분모 0 되는 게 신기하게 없습니다.